진명예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중공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인데요. 잠시 후 선생님은 중국 동방항공을 타고 상하이로 출발합니다. 중국 상업의 최고 중심지 상하이. 근대시대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상하이를 비롯해 인근 지역이 위치한 난징, 항저우, 수저우는 5,000년 중국 역사와 함께한 유서 깊은 도시들입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이번에는 중국의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상하이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명어 선생님이 드디어 중국 샹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최대 도시이자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인구 최다 도시인 샹하이. 2,300만 명의 거주하는 샹하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정치 중심지인 베이징과 맞먹는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을, 중국의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을,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샹하이를 보라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샹하이에 대한 중국인의 자부심은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쯔강 하구의 작은 어촌이었던 샹하이는 20세기 들어 급속한 발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1차 아편전쟁 종결 이후 체결된 난징 조약은 샹하이를 아시아 최대의 금융시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샹하이는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의 금융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아시아의 월스트리트라는 애칭을 부여받았는데요. 30여 개의 나라는 외국계 은행들이 진출하여 100년 가까이 호황의 길을 누려왔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위위안이라는 정원입니다. 명나라 때 형부 상사를 지낸 단원의 둘째 아들 박문단이 1559년 늙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취지로 18년에 걸쳐 지은 것이 초인데요. 당시 중국에 건설된 정원의 모든 장점을 아우른 것으로 지금도 중국의 정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위위안도 19세기 굴곡의 세월을 겪습니다.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등이 일어났을 때 군사기지로 활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정원보다 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위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였습니다. 위위안의 모습처럼 샹하이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며 쇠퇴의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외국 자본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유입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되며 위위안처럼 샹하이도 부활하였고 2011년은 싱가포르를 밀어내고 세계 제1의 컨테이너 항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의 핫한 도시 샹하이. 그것은 중국에서만의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핫플레이스였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근대 시대에 가장 발전한 도시는 샹하이입니다. 왜 하필 샹하이일까요? 그것은 샹하이의 발전이 20세기 서구 열강의 침탈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두 나라가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을 빌리는 조차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지역을 조계라고 합니다. 샹하이는 프랑스 조계지, 일본 조계지 등 다양한 조계가 생겨났으며 치해법권을 이용해 샹하이의 도시 발달과 더불어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조계가 공존하는 만큼 샹하이는 서구 열강의 세력 균형과 상호 견제 속에 중국으로의 침탈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사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프랑스의 조계지였는데요. 치해법권으로 일제가 환불할 수 없었던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태동한 것입니다. 샹하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당시 중국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중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루신을 기념하는 공원인데요. 이 공원의 옛 이름은 훈커우 공원입니다.
바로 이곳이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천황의 생기를 기념하는 축하식에 폭탄을 투척한 현장입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총통인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하고 이후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세기 서구 열강의 강국장이었던 샹하이는 우리나라의 민족해방 운동과도 관련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와이탄입니다. 홍콩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빨리 개방한 상하이는 와이탄을 중심으로 급속한 근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와이탄을 중심으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면 현대화의 중심지는 이곳 푸둥입니다. 선생님들이 있는 것은 동방민주인데요. 샹하이의 랜드마크죠. 마치 부사기를 거꾸로 한 듯한 형상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방민주의 크기는 468m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높은 탑입니다. 홍콩이나 샹하이의 와이탄이 서구 자본의 유입으로 형성되었다면 푸둥 지역은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 이후 중국인의 주도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와이탄과 푸둥은 중국에서 가장 빨리 개방되고 또한 발전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샹하이에서 동서양을 막론한 여러 세력의 유입은 한편 문화의 다양성으로 민족적, 국가적 갈등을 빚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홍콩과는 다른 의미로의 동서양 문명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현대화의 척도가 되었던 샹하이, 개혁과 개방, 그리고 현대화의 물결 이면에 나타난 각종 사회 문제는 앞으로 샹하이 역시 고민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샹하이의 홍차오 기차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도시로 탐방을 계속하는데요. 샹하이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매력은 무엇인지 말씀부터 기대가 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진호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을 위한 탐방은 계속됩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짜이젠!